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화끈한 남자 박한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창윤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보니까 날씨가 이제 굉장히 추워졌어요. 네, 오늘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예, 네. 오시는 길에 어땠습니까? 빙판길이었나요? 어땠나요? 저희 사는 동네는요, 네. 이 서울하고 한 2도 정도가 차이 날 정도로 추워요. 네, 네. 마찬가지로 오늘 주식시장도 네. 굉장히 종목 간의 이 체감지수가 네. 좀 심하게 나왔죠. 네.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렇죠. 그냥 뭐 번쩍번쩍하는 거 얼마 안 되고 그냥 네. 다 그냥 피곤한 하루였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차가운 날씨처럼 종목 간의 아랫목에 있는 종목과 네. 또 변방에 있는 종목 간의 이 추위가 체감 온도가 다른 것처럼 종목들이 앞으로도 그런 변동성이 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어떤 쪽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자 라운드 1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 1 2015년도 3D 프린터 관련주 도약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2015년도에 3D 프린터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네. 화요일에 화끈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라운드 1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3D 프린터가 아마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나 저거 한번 들어봤다. 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앞으로 이제 산업 전망이라든가 그리고 왜 지금 연말을 앞두고 연초에 저 주제가 우리 화요일 날 화끈한 두 남자가 네. 주제를 들고 나왔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지금 3D 프린터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세계적으로? 일단 그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 제가 그 3D 프린터 관련된 기업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그 주식 담당자 뭐 제이시언하고 뭐 몇 개의 기업들 전화를 해봤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뭐 제이시언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서 좀 자료를 좀 찾아보고 했는데 잠깐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3D 프린터가 지금 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뭐 개인들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그리고 기업체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병원 이런 쪽에 다양하게 지금 적용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 3D 프린팅 관련된 시장 규모가 2001년도 8억 불에서 2011년도 37억 불 그리고 2019년도 133억 불 정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봤을 때 국가별 3D 프린팅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요, 화면상으로 나타나다시피 미국에 관련된 그런 그 기업들, 미국에 관련된 기업들이 한 2개 기업이 있습니다. 3D 시스템즈하고 또 하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 이름이 뭐냐면은 이 스트라타시스, 뭐 3D 시스템즈 이 2개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인데 2개 기업이 미국 기업입니다. 이렇게 2개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최근에 그 3D 프린터 관련된 그런 제품별 가격을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 이 대기업들이나 그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쉽게 얘기해서 그런 그 3D 프린터 산업용으로 그런 거는요 1억에서 10억까지 한답니다. 뭐 그런 자료는 제가 구하지 못해서 얘기만 듣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조금 좀 고가의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원, 1,100만 원부터 한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힌도리코라든지 옛날에 복사기 만드는 회사라든지 그리고 외국 기업도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약간 중저가 브랜드 그런 것들 중소기업이 만들거나 약간 사양이 떨어지는 그런 3D 프린터들은 보통 300만 원대에서부터 뭐 500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가장 많이 소비가 되고 팔리는 것들은요 한 1,000만 원대 정도에서 800만 원대 정도 이렇게 기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연구소 이런 쪽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그 정도 가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산업에 적용이 된다는 측면, 그리고 계속 성장한다는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기업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직접 간접적으로 국내에
연계돼서 뭐 판매를 대행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런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국내에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크게 매출은 일어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네. 네, 보니까 평상시에도 탐방을 많이 가시는데, 네. 굉장히 이렇게 전화로 주제를 갖고 방송에 나오시기 전에 네. 담당자하고 전화를 하는 애널리스트, 또 우리 이토마토 전문가, 많지 않죠. 굉장히 그냥 제 취미 생활이요. 네. 그냥 뭐 궁금한 건 못 참습니다. 네. 오늘 아마 종목도 네. 굉장히 고급 종목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제가 박하진 전문가한테도 하나 물어볼게요. 네. 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3D 프린터 관련주들이 네. 지금 주가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아니면 옥석 가리가 필요한지 이런 측면에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방금 아까 이제 3D 산업 시장을 한번 좀 저도 한번 잠깐 좀 조사를 해봤는데 먼저 3D 프린터 시장이 2013년도 기준으로 현재 이제 30억 달러까지 커졌어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세계 3D 프린팅 산업의 시장 규모. 여기서 이제 3D 프린트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 전체를 아우르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많이 커졌습니다. 3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이제 3조 3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 제조업은 일경 500조입니다. 그러니까 일경이 넘는 거죠. 1000조짜리가 대한민국 시가총액이 1200조인데 이런 게 이제 8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제조업 시장이 굉장히 큰데 이 3D 프린터 때문에 결국에는 작은 공장이 내 안방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 자료 화면에 보면 엔진 시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포드에서 만든 최신형 엔진이거든요. 네, 화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3D 프린터로 산업용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실제 포드에서 공장에서 엔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엔진은 실제 엔진은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면 엔진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건데 과거 같았으면 저거를 이제 주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면 하나 만드는데 한국 돈으로 한 5억 들어갑니다. 문제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본을 새로 떠가지고 다 수작업을 해가지고 하려면 4개월이 걸려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엔진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3D 프린터 갖고 며칠 걸렸냐면 4일 걸렸습니다. 금액은 얼마냐? 4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액도 12분의 1, 시간이 많이 엔진 개발하는 데 단축되는 거니까 이 3D 프린터가 컴퓨터로 구현한 걸 그대로 여기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주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자동차 엔진 이쪽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IT 제품이라든가 가정에서도 소위 여기서 키 높이 구두. 예를 들어서 내가 키를 좀 크게 하고 싶다. 근데 표시 안 나게 신발 굽을 높이고 싶어요. 저런 경우 내 신발에 딱 맞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그래서 옷 같은 것도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브러치 같은 거라든가. 따라서 저것이 상당히 좀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까 물어보셨던 것처럼 3D 프린터 관련주가 과연 현재 차별화가 진행 중이냐, 아니면 이제 옥석 가리기냐고 봤을 때 약간은 옥석 가리기인 것 같아요. 예, 옥석 가리기도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차별화도 좀 빠른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국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우리나라가 이제 흐름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3D 프린터가 완성 제품이 좀 강세입니다. 이 3D 프린터의 기반 산업은 결국은 화학 제품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제유가 폭락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화학 제품 관련주들이 다 폭락했죠. 자, 그런데 3D 프린터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완성업체들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 관점보다는 따라서 저는 옥석 가리기라고 보고 괜찮은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것이 지금 형태에서 이렇게 좀 쌀 때 한국에서도 그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 보면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TPC, 스맥, 모아텍, 뭐 아까로 말씀드렸던 제이시언이나 그런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이 옥석 가리기가 지금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그냥
도토리 키재기다 이렇게 어떠신가요? 일단 종목들을 뭐 말씀하신 대로 하이비전 시스템 예. 또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크게 일어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3D 시스템즈에 관련돼 가지고 그거를 판매 대행하는 JCN이라든지 아니면 TPC 같은 데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또 나머지 STI 그리고 또 스맥 이런 기업들은 3D 프린터 관련된 그런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하고 공장을 완공을 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제품이 출시가 되는데 워낙 그 미국 그 제품들의 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월등하기 때문에 진짜 현재 필요한 그런 대기업이라든지 필요한 그런 곳에서는 고가지만은 그래도 미국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 저 중저가 뭐 200만 원, 300만 원 같은 그런 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개인들이라든지 이런 소비층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출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오늘 얘기를 하면서 주식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혹시 그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처음에 나왔을 적에 굉장히 고가였고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도 흑백이었는데 점점 컬러로 바뀌면서 가격이 단가가 내려가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박리담의 형식으로 바뀌지 않았냐. 시기에 문제가 있지만은 점점 우리가 실생활에서 뭐 대기업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 소비자들한테까지 침투가 되는데 시간은 걸리만은 결국은 이 길이 가야 될 그런 길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아까도 박현선 전문가께서 얘기했듯이 시간이 단축되고 또 편리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중화가 되고 곳곳에서 사용이 된다 그랬을 때 누가 개인들이 사용해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품이 조금 팔리게 되면 기업체에서도 판매 단가를 좀 낮출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약간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거다. 그리고 현재 그 3D 프린터 관련된 종목들의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못 따라가고 그리고 수요도 적기 때문에 조금 뭐 3년이고 뭐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탑픽 종목들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이런 쪽에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네. 제가 네. 좀 한번 여쭤본다면 네. 저도 사실 옥석 가리기를 이제 한다고 보고 있고 전문가님께서도 그런데 오늘 그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네. TPC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10% 넘게 올라가고 다 올랐어요. 이제 TPC 네. 같은 경우도 상한가 쳤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따라잡아야 되는 거냐? 네. 내일 당장 네. 아니면은 한번 기다렸다가 산업이 지금 여무는 단계에 있으니까 네. 기다렸다가 한번 좀 멀리 봐야 되느냐? 어떤 타이밍을 선택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딱 자료를 준비를 네. 했습니다. 딱 그래요? 종목별로. 네. 지금 자료 화면에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요. 하이비전 시스템에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하는 게 정확히 뉴스를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주가 위치를 보겠는데 하이비전 시스템에서는 3D 프린터 큐비콘 싱글을 최근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해가지고 완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거는 뭐냐면은 인체에 무해한 골물자 물질로 환자의 장기 형태에 맞게 3D 프린터도 출력하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생산했고요. 그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주가가 올 초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계속 하염없이 하락하다가 5,200원까지 하락하다가 지금 선반영돼서 올라온 측면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의 위치, 그 위치가 한 10,000원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따라잡기는 약간 10,000원 정도까지 일단 올라갈 자리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저항선이냐 아니면은 돌파를 하느냐 그런 변곡점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지지다에는 8,000원 그리고 현재 주가는 9,0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이 돌파가 된다면 목표 주가는 11,000원까지 올릴 수 있는데 먹을 자리는 크게 많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이비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두 번째는 TPC입니다. TPC도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3D 프린터 공장을 가동을 해가지고 가동을 한다는 얘기는 뭐죠? 생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TPC라는 기업도 3D 프린터를
단해, 창도, 클러스터에 관련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전용 공장을 증축을 해가지고 그래서 생산하는 측면이고, TPC가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자, TPC의 일봉 차트 화면을 보시면은요, 저점 부근에서 부담 없는 자리에서 치고 올렸기 때문에 얘는 상한가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하이비즈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점에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 난 사람들의 매물 부담을 받으면서 상한가가 깨지면서 한 10%대에서 상승을 마감한 거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나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나 여러 가지 봤을 적에 TPC가 좀 더 상승 탄력이 더 보일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TPC도 역시나 10,000원 정도가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TPC도 저점이 한 8,000원 정도가 지지되는지 보면서 8,000원과 10,000원 사이에서 지금 주가는 9,000원에 있지만은 위로 10% 아래로 10% 그러니까 돌파를 했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STI입니다. STI. 뭐 반도체 관련된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3D 프린터 관련된 제품을 공급 중이다. 시제품을 공급했다는 그런 뉴스가 뜨면서 최근에 반도체 장비를 그런 반도체 관련된 제품을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는데 3D 프린터도 삼성전자에 납품했다는 기대감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차트상 보게 되면은 STI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뭐 올해 4월 달에 11,750원 정도 형성했던 게 바닥까지 내서 4,700원까지 빠졌으니까 얼마나 빠졌습니까? 근데 STI 실적 괜찮습니다. 거기에다가 3D 프린터 관련된 그런 이슈가 붙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10% 올렸는데 STI 같은 종목 역시나 60일이 평선 부근인 자리, 그 자리가 정확하게 뭐 5,700-800원 정도 내려온다 그러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고 목표 주가는 한 7,000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8,000원까지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JC형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그런 3D 프린터 관련된 회사인 3D 시스템즈에 관련돼 가지고 판매 대행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뭐 사업도 컴퓨터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그런데도 괜찮고요. 그래서 JC형 같은 경우는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JC형 같은 경우는 약간 피해야 되겠다. 먼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매물, 쉽게 해서 차이 욕구가 강한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은 좀 피해야 되겠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맥이라는 종목, 스맥 같은 종목은 기계업종입니다. 기계업종에만 관련된 기업인데 최근에 3D 레이저 열처리 시스템을 삼성전자의 시제품으로 공급하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시장에서 약간 3D 프린터 관련된 그런 테마하고 맞물리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주담하고 통화했는데 3분기 때부터 실적이 약간 호전되고 4분기에도 약간 뭐 작년보다는 적게 실적이 발표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1분기하고 2분기에 비해서. 그래서 스맥 같은 경우도 주가 위치 보시면은 저점에서 올 초에 4월 달에 7,500원이었던 주가가 3,500원까지 하락했다가 오늘 뭐 상한가 쳤다 그래도 주가가 뭐 4,9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담 없는 자리에서 강하게 슈팅이 나간 겁니다. 틈새 시장, 지금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 틈새 시장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스맥 같은 경우도 한 6,0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손절 라인이라든지 매수 자리는 한 4,000, 한 3,400원 정도 이렇게 잡고서 대응하게 되면은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봤는데 이 한 4-5가지 종목들이 다 실적이 좋습니다. 네. 네. 그렇죠. 보니까 네. 솔직하게 저도 이제 이게 오늘 3D 프린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고 네. 그리고 이제 대형 종목들도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만 지난주에서부터 이번 주 초까지 사실 수익률에 대해서 많이 배가 고파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뭐 장어나 큰 잉어는 아니더라도 이거 미꾸라지라도 좀 잡아먹어야 되겠습니다. 저런 프린터가 3D 관련 종목들. 근데 좀 뭐 기가 좀 딸리십니까? 네, 미꾸라지하고 장어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이제 이거 방송을 시청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이 종목들 자체가 쉬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들 3D 프린터를 봐가면서 야 이게 작지만 수익률에서 힘이 있는 미꾸라지 같은 종목들, 팔딱팔딱 뛰는 종목들인데 그래서 보고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 보고서 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종목들 자체가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 전후고, 그리고 아직은 삼성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3D 프린터를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다. 자기네들이 시장에 뛰어들려면 적어도 시가총액 파이 전체가 20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직은 3D 프린터가 작기 때문에 못 뛰어들었다. 네. 대신에 이제 하청만 준다 그랬죠, 당분간은. 아마 그러나 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나 2015년도에 이런 종목들 갖고 수익 내기는 그래도 네.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옥석 가리기에서 방금 짚어주셨던 그런 종목들 네. 한번 면밀하게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그럼 박하재 보여져요. 전문가께서는 네. 혹시 뭐 관심 드는 종목은 또 어떤 게 좋아 보이나요? 네, 저는 일단 종목 패턴에서 네. 하이비전 시스템하고 이제 모아텍이라는 회사를 사실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제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그 이제 모터 라인 부분, 생명이기 때문에 소형 모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는 있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방금 제가 한번 이 3D 프린터 우리 전문가님 얘기했습니다만 종목에 대해서 모아텍, 스맥, 그 다음에 TPC, 하이비전 시스템. 여러분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 봤는데 없다고 그랬죠? 별로 나온 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언뜻 대우조선해양, LG화학, SK이노베이션, 아니면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에 비해서 별로 떠오르는 게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윤곽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최근에 사물인터넷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애널리스트들 몇 명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오늘도. 형체가 없대요. 그렇죠. 형체가 없대요.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의 시장이 커질 건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그게 얼마만큼의 그 실적 반영이 될 건지 시기 또 어느 정도 실적이 될 건지도 그 형체가 오는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대형주 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틈새 시장을 노리고서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이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신수종 산업은 이제 정부가 나침판처럼 시장의 방향성을 딱 정해주고, 그러면 그 뒤에서 이제 민간 산업체들이 세제 혜택이라든가 저런 걸 주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서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신수종 산업이 그렇게 해야 리스크가 없는 거죠, 정부, 이 회사들도. 근데 지금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뭐 지금 이 윤곽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수종 산업일수록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지금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느냐를 저희가 파헤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 과연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글로벌 업체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선진국 아까 얘기하셨던 미국에 있는 회사들하고 스트라타시스 네. 회사, 그 다음에 이제 마켓밭이라는 회사 이런 데를 한번 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제시한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3D 프린터, 하이비전 시스템, TPC, 스맥, 모아텍 이런 괜찮은 회사들을 우리가 이대로 놔둘 거냐. 내가 익숙하지 않다 해서. 아니면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잡아갈 거냐 하는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료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 미국 자료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스트라타시스 같은 경우는 현재 산업용 이 3D 프린터 1위 업체죠.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이 증가되는 속도가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2011년도에서부터 앞으로 2013년, 14년, 15년도에 50%씩 성장하다가 이제는 30% 중반에서 40%대로 성장성이 이제 약간 좀 주춤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매출액이 7,6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그러니까 이제 8천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주식이 어떤 형태로 지난 2년간 움직였느냐 한번 보시면 시가총액이 지금 6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이제 6조 5천억 정도 되는데 매출액 8천억짜리인데 시가총액이 6조 5천억인데 주가 흐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을 말해주는 거죠. 저 주식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마치 한 달 전에 컴투스처럼
수직 상승하고 멈췄다가 다시 올라오죠. 물론 컴투스는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저런 것은 이 신수종 산업에 대한 미국에서는 이미 시장이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주가가 300% 400% 오른 종목들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게 두 가지예요. 오바마 케어, 셰일가스, 그리고 덩치는 안 되지만 3D 프린터를 언급을 했거든요. 연설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입니다만 해외에서는 이게 이제 3차 인터넷 혁명 이후에 네. 제조업의 3차 혁명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좀 움직이는데 이 스트라타시스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마켓밭이라는 이 세계 최고의 네. 개인용 3D 프린터를 만든 회사가 있었어요. 요거를 4억 달러 인수했습니다. 1년 전에. 그래서 지금 산업용, 개인용 시장에서 1등이에요. 삼성에서도 한번 좀 움직여주면은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6조 5천억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 저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으로 본다면은 6조 5천억짜리라면은 거의 뭐 20위권 정도 들어가죠. 예, 네. 삼성화재보다도 좀 작고 8조 원이니까 삼성물산보다 조금 작은 형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형태까지 성장했어요. 따라서 국내에서도 앞으로 1천억 전의 시가총액 회사 중에서 네. 저는 미국만큼은 우리나라가 당장은 아니지만 2, 3년 내로 3D 프린터 시장에서 1조 원짜리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시총에서, 시가총액에서. 그러면 지금 이제 다 1,000억짜리잖아요. 그러니까 5배에서 10배짜리가 앞으로 2, 3년 내로 이 3D 프린터 시장에서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것보다 좀 큰 걸음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되네요. 자, 그래서 한번 그 3D 프린터 개인용 아까 마켓밭이라는 회사가 만든 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커피 자판기처럼 생겼어요. 집에 있는. 저기 토끼 그림 나온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3D 프린터 갖고 토끼 모형을 하나 이렇게 플라스틱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거 만들어주는 건데, 예. 저겁니다. 미국에서 저게 이제 그 한 $1,000 네. 후반대에서 이렇게 판매됐던 건데, 소위 해서 이제 애들 이렇게 토끼라든가 네. 아니면 무슨 뭐 쬐끄만 소꿉놀이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 앞으로 어쩌면 또봇이라든가. 그래서 저도 제품을 다 뭐 300만 원짜리, 뭐 500만 원짜리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1000만 원짜리 이렇게 다 봤는데요. 네. 저런 박스형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기 입체적으로. 커피 자판기처럼 생겼는데 네. 문제는 저거 이제 플라스틱 값이 비싸요. 네.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10,000원에서부터 키로당 어떤 것은 10만 원까지도 있는데 보니까 아직 정교한 게 조금 부족한 거 봐서 한국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게 한 100만 원대 떨어지면 하나 사볼 만도 한데,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조만간에 핸드폰 껍데기, 네. 노트북 껍데기는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뭐 애들 네. 교육용으로도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줘가지고 뭐 모형 만들고 네. 뭐 교육용으로도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뭐 많은 기대감을 줬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물인터넷과 이 3D 프린터, 사물인터넷이 초창기 걸음을 띄었으면 2015년도 초는 저는 3D 프린터가 뭐 화두를 몰고 오지 않겠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투자 전략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그러면 요거 어떤 형태에서 투자를 하고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지. 아까 서두에 한 5종목 정도, 한 4-5종목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요. 현재 사업을 잘하고 있으면서 3D 프린터 관련된 사업이 접목되는, 추가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기업들이 하이비전 시스템도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STI라는 기업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스맥이라는 기업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저는 한 4가지 종목들이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TPC, 뭐 STI, 그리고 스맥 요 정도, 그리고 제이시형 같은 경우는 판매를 대행해가지고 뭐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겠습니까? 직접 기업체가 생산을 하고 거기에 판매까지 하면서 기술 개발하고 이런 기업들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리하자면은 지금 가장 현재 주가 위치상으로 봤을 때나
지금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먼저 얘기한다면 TPC 넘버원, 그리고 두 번째 STI, 그리고 세 번째가 스맥, 네 번째가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TPC를 가장 먼저 봤네요. 그 종목이요. 항상 움직일 때 가장 세게 움직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 시청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배려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부담 없는 자리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이제 1순위 무슨 종목, 2순위 무슨 종목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실 때 그냥 보시는 것 같지만 사실 신수종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초창기 산업 같은 경우는 야, 저 회사가 뭐 하는 회사지? 이게 뭐 기존에 다른 업종을 하던 데서 이걸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우선순위 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렇게 쉽게 정해준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할 때 종목을 사고 팔을 때 먼저 그런 마음을 90%를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단가 얼마에 사라.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저는 그걸 준비를 못 해왔어요. 근데 이거 우리 지금 혈전인데. 그게 아니라 저는 준비를 못 해갖고 TPC 한 종목 투자 전략으로 사실 끌고 왔거든요. 모아텍하고 TPC라는 종목인데 먼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TPC라는 종목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맞수열전에서 프린팅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이 있는 그나마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해요. 인천 쪽에 가보면 인천공단에 이 회사가 지금 입점해 있어요. 그 공단에. 근데 이제 그 월 1000대 정도 지금 이 개인용 프린터를 생산을 하는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좀 더 확장하겠습니다만 월 1000대지만 1년에 12000대에서 앞으로 확장하면 18,000대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데 1년에 흐름으로 봤을 때 국내 수요만 담당하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해외 수요까지 어느 정도 중국 시장이나 동남아 시장까지 공략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커피 머신 집에 들어오는 게 인기죠. 그런 것처럼 이 프린터, 3D 프린터 앞으로 들여놓는다면 저희 가정에는 첫 번째가 TPC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가 위치라든지 뭐 또 실적을 다 체크를 다 했거든요. 한 5개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한 2-3개 기업은 또 주담하고 통화해서 약간 전망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했는데 TPC가 움직일 때도 그렇고 거래량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3D 프린터가 앞으로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는 그 다음 문제고 현재 생산을 실질적으로 한다는 기업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제이시언을 그냥 제낀 건 뭐냐면은 판매 대행하는 업체는 영양가가 없어요. 일단 발전도 없고 일단은 이 3D 프린터가 약간 고가예요. 그래서 옛날에 정수기 아시죠? 정수기가 뭐 300만 원이니 180만 원이니 이렇게 비쌌단 말이에요. 그때 그 집에 있으면 조금 사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 정수기처럼 요즘 그거 돈 다 내고 사는 분 없잖아요. 렌트해서 쓰는 것처럼 저는 이 3D 프린터기를 좀 싸게 뿌리고 그리고 나서 프린터 회사가 잉크 팔아서 돈 받는 것처럼 프린터기는 10만 원인데 잉크 값이 5만 원이에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코카콜라가 아프리카에다가 그냥 착 뿌려가지고 그런 것처럼 저는 이 3D 프린터가 아마 TPC 같은 회사가 누가 좀 자본금만 돼서 싸게 좀 뿌리고 그 플라스틱을 샀어야 되니까 그걸 좀 비싸게 이렇게 구입하는 형태나 렌트 형태로 하면 오히려 이 주가가 한번 그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에 최고 좋은 회사가 아니겠나?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와 16년도, 2015년도를 봤을 때 이 3D 프린터 산업은 반드시 중소형주를 하시는 분들은 뭐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그렇게 큰 틀을 잡고 가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혈전인데 오늘도 또 공통점이 생겼네요. 종목이 TPC를 겹쳤네요. 사실 겹치면 못 올라가는데 그렇죠? 자,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가 TPC라는 종목 겹쳤고 저는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 매집 시작할 수 있다고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매집해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빠지면 사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3%에서 5% 정도 눌리면은 매수해도 부담 없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마수열전은 3D 프린터 옥석 가리기 시작됐다. 그리고 TPC라는 종목, 그리고 저희가 가격 조정이 살짝 왔을 때 추격 매수보다는 살짝 왔을 때 그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걸로 그렇게 큰 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라운드 1은 마무리 짓겠습니다.